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1380원 구간이고요. 환율도 저항 구간이 있는데 대략 1335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항 찾는 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빠르게 상승이 시작했던 구간과 그 상승의 고점 길이를 확인해서 중간 지점을 딱 찍으면 환율도 대략 1335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환율은 저항 구간을 살짝 올라가 있는데 저항을 지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다시 고점을 향해 가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335원 구간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지 지켜보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도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저는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뉴스를 통해서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로 보면 미국만 잘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제가 들은 한국 경제는 미국이나 별 다를 게 없는데 미국은 지표로 만들어지는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좋다라고만 보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도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려고 하니까요.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6번까지 예상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지속적으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 금리 인하를 2번이다, 1번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JP모건 CEO는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10년물은 4.5를 넘어섰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달러가 내려가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저조해지니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힘들어도 미국은 경제가 좋고 금리도 높으니 달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중국 부자들은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묻어놓기도 해서 달러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일부러 강달러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당장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달러를 상승시켜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건을 좀 싸게 들여올 수 있게 한다거나 유가의 상승을 저조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달러이고 미국의 가시가 되는 몇 신흥국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금이 오르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란 불안감에 안전자산으로 옮긴다고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금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달러 상승을 만드는 것이 미국에는 유리합니다. 이번에 나온 CPI는 모두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물 건너간 6월의 금리 인하이지만 4월 CPI까지 높게 나오니 뭐 이건 금리 인하 못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해주는 게 된 거죠. 물가는 높거나 오르는데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PPI도 보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좋긴 했으나 추세로 보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로 변경이 되면 추가 금리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유가도 보셔야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유가랑 달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오르면 달러는 더 오를 수 있어서 유가를 봐야 하겠고요. 유가는 말씀드린 88 발산 구간을 맞고 금요일은 살짝 주춤을 했는데 상승하게 되면 달러는 추가적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미국 물가가 잡혀야 환율이 조금 내려갈 텐데 미국 물가가 내려오다가 지금 끈적이는 구간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는 곳에 물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가가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게 쉽게 내려오겠냐는 거죠. 지금은 3%대에 머물고 있는데 2%대로 가기 위한 물가를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껴버리면서 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 물가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파월이 정치에 휘둘려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고금리를 유지할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정말 한 번이나 올해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놔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에 집중을 하기보단 저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느끼는 바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선을 위해 돈을 풀고 있고 기업에 투자한다거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돈 불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판이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증시가 폭락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뭔가가 나타났을 텐데
고금리인데도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는 좋은 경제가 기반이 되면 상승을 하는 건데 그래도 고금리인데도 경제가 좋다 해서 증시도 상승을 한 겁니다. 저는 폭락을 걱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 하락이나 큰 조정이 될지 작은 조정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 물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달러가 오르고 금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들이 오른다? 거기에 물가는 오르고 금리 인하는 더 뒤로 밀려날 것 같고 전쟁 이슈까지 있으니 호재가 없는 증시판이라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게 합니다. 차트적으로도 이 초록색 선 기억하신 분 있으실까요? 2달 전부터 중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차트적으로도 초록색 선까지 다시 오니 증시가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증시가 주도하는 종목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하면 뭔가가 필요했던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경제를 기반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기에 지금은 금리 인하의 호재보단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증시는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 실적이 따라와줘야 경제가 좋다는 게 더 확실시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쉬운 증시는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석을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